양간과 음간에 대한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을 이루는 이론적 기반이 음양과 오행이죠. 그렇다면 음양은 어디에서 분화되었는지, 파생되어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주에 세 가지 본체가 있는데, 첫째가 무극이죠. 태극이 있고요. 황극이 있죠. 무극은 우주 조화의 근원을 무극이라 하죠. 우주 창조의 본체를 태극이라 합니다. 태극에서 음양의 상대성 운동이 일어나죠. 가벼운 것은 양이 되고요. 무거운 것은 음이 되죠. 그래서 음양 운동이 일어나죠. 또 황극은 명리학에서 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잘 해석하려면, 옳은 정보를 얻으려면 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석하는데 명쾌하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분화되어 음양이 파생되고요. 또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화가 되죠. 그런데 오행을 목화토금수락 하죠. 이거를 우주의 오원서락 하는데, 자연학적으로 볼 때 나무, 불, 흙, 쇠, 물이죠. 그렇다면 오행에서 분화되어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지죠. 10개가 되죠.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하죠. 지지는 12개가 되죠. 그래서 12진법이라고도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천간을 볼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분류를 하죠. 갑에서 일양이 생성이 되죠.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양의 극단이 무토죠. 음양운동에서 기토에서 일음이 생성이 되죠. 이음, 삼음, 사음, 오음, 다시 갑목으로 일양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대자연의 운행의 원리를 천간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지지도 시간성에 따라 나누어지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글자죠. 자에서 일양이 사투고요. 축, 임묘, 진, 사. 사가 양의 극단이죠. 육양이죠. 그래서 오에서 일음이 생성이 됩니다. 외부적 환경은 떴지만은 내부적으로 이름이 생기는 게 오죠. 미, 신, 유, 술, 해. 음의 극단이 해죠. 이렇게 지지도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면서 시간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과 지지가 양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 병,
무, 경, 님은 양의 기질을,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을, 정, 기, 신, 개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순간 글자의 모양만 보더라도 양간과 음간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글자가 굵직굵직하고 힘있게 보이죠. 그런데 음간은 왠지 모르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힘이 없게 보이죠. 이런 까닭에 사주팔자에서 양적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음간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보입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같은 양간이라 하더라도 목과 병과 무는 양간 중에 또 양이 되겠죠. 경과 임은 음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세분화시켜서 차이점을 파헤쳐 봐야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에서도 똑같죠. 을, 정은 양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음 중에 양이죠. 또 기, 신, 개는 음 중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주가 좋으려면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양과 음의 균형, 특히 불과 물의 밸런스가 맞아야 좋은 사주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도 양지와 음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양지는 자, 인, 진, 오, 신, 수리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충, 묘, 사, 미, 유, 해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채와 용이 바뀌는 게 있는데 자와 해, 또 사와 오는 본체는 양인데 음으로 쓰이고요. 본체는 음인데 양으로 쓰인 게 자와 해, 사와 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한 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가 8글자를 모두 양으로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양팔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8글자가 음의 성질로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음팔통이라고 하죠. 과연 이 차이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양팔동 사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극적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대단하죠. 경쟁성도 있고요. 투쟁성도 있어서 사고도 많이 칩니다. 큰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양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신속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빠르죠. 일 처리도 신속하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원시원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양팔동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죠. 활동적인 사람도 많고요.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하면 한다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류들입니다. 그런 까닭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죠. 그러면 조직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마찰도 일으키게 되죠. 또 자존심도 강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양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요, 틀리면 틀리다고 소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도 이쪽 가죠.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똑부러진 성격들을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면 양적 기운이 많습니다. 신강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대체적으로 의식도 안 하고요. 남자로 보면 양적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면 남자 중에 남자들이 양팔동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는 주위에서 대장부란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양적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도 여기 안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많고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 반면에 그만큼 실수도 잦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결단력과 추진력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도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 양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감성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되겠죠.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드러내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사람이 많고요. 또 내성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소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토론을 할 때 자기 주장을 쉽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이 남의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들이 많죠. 경청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양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받는 게 음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위에서 보면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또 싫으면 싫다, 쉽게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대세에 순응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대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력이 긴 것도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해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를 못하죠. 운명의 운전대를 양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끌고 올라가는데, 음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주위를 의식하고
추진력이 약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고요.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남에게 가장 먼저 의지를 한다면 양적 기운보다는 음적 기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운이 나쁘면 양적 기운은 어떻게 하든 일어서려고 하고 또 재기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많은 반면에 음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꽃무늬를 먼저 빼버리죠. 수동적이면서 굴신의 기질로 웬만하면 참자 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음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자라면 음팔동의 사주들이 여자 같은 남자를 일컬으고요. 여자라면 여자 중에 여자, 매우 소심한 여자를 음팔동의 사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재운이 온다면 양적 기운을 가진 팔자와 음적 기운을 많이 가진 팔자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양팔동들은 무조건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합니다. 밀어붙이려고 하고요. 또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음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소심하고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쉽게 포기한 사람들이 음팔동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양팔동이 좋다, 음팔동이 좋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양팔동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음팔동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은 승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간과 음간에 대한 차이점을 들여다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